안녕하십니까.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정섭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한 표심 잡기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자가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우리 지역을 대변할 적임자일지 유권자 여러분의 고민도 깊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선거구에서는 총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는 2분의 후보자가 함께합니다. 오늘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9번 무소속 백재욱 후보, 기호 7번 진보당 윤부식 후보, 기호 8번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후보의 방송 연설은 이 토론회가 끝난 뒤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입니다. 네. 자, 오늘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할 경우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도 진행자의 제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출마의 변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부터 기조 연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영암무안 신안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황두남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안에서 태어나 누구보다도 농어민의 애환과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력 하나마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토대를 만들어주는 생활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농어민의 아픔을 아는 후보 기호 2번 황두남. 지금까지 오직 한 당만 밀어주고 표를 찍어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구 소멸 지역 경제 자립도 최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 있을 뿐입니다. 저 황두남은 지역 국민들과 함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법, 기자재 연구 및 생산품 생산을 위한 대단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과 함께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인구가 유입되어 살고 싶은 영암무안 신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황두남이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올바른 선택, 저 황두남이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께서 기조 연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 주어집니다. 존경하는 영암무안 신안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서삼석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등원 당시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약속은 더욱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지난 6년 동안 저는 전남 광주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에 22년 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영암무한 신안의 예산을 확보해 드린 것은 물론 전남도 국비 9조 원 시대를 여는데 함께 협력했다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원 6년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고 국회가 입법 우수원에게 주는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21대 전남 국회의원 중 공약 이행률 1위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결과는 영암무한 신안 군민께서 늘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삼선의 강력한 힘으로 정권을 심판하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겠습니다. 거듭 서삼석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자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제가 이 두 후보자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질문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뒤에는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 그리고 보충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전남 서남권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무안군의 경우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두고 전라남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찬반 입장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은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서삼석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2분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분단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 안보상 가장 그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일종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 내용까지 때로는 그런 호도하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랄까 실현 가능성이 저는 떨어지는 그런 그 정책 추진이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군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나름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송곳이 끝터리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두 광역자치단체가 이 중차대한 국가의 전략적 자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이전지의 문제점을 종전지에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오히려 늦었더라도 국방부를 설득해서 원점에서 다시 이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주체자들, 당사자들에게 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무안으로의 군공항 이전 그리고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두남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으로 2016년부터 이게 광주시장, 전라남도 도지사 이렇게 협약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지부진한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공항이 왔기 때문에 군 공항이 저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KT 역사가 공항을 지나서 목포로 갑니다. 이 예산이 한 3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무안까지 공항 도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 군수님, 광주시장,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님, 좀 지역 주민들의 그 갈등만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이 서남권에 항공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포에는 항이 있고 철도가 있습니다. 이게 인프라, 우리가 SOC 사업에서 이것만 이 세 가지만 요청을 하려 해도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삼박자가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남권은 이런 것들이, 이 공항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만이 인구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공통질문, 군공항 이전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두 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궁금한 점을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자는 답변을 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황두남 후보께서 서삼석 후보께 보충 질문을 해 주실 텐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서 의원님께서는 이제 도의원 군수 국회의원까지 이제 하시면서 무한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시행하자 이런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어떻게 이 공항 이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 후보께서는 그 군사공항하고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0년도에 수립한 2차 공항 개발 기본 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면 군 비행장을 활용한 민군 겸용 공항은 민항 운항에 제한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모처럼 서남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안 국제공항이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KTX 역사 준공을 시점으로 계획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군사공항이 민항과 이렇게 맞물려 있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무안 국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개항 기능을 저는 규정상 이렇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항의 무안 이전을 또 통합 이전에 대해서는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서삼석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황두남 후보께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황 후보님 말씀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군사공항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국가의 중차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나름 근거나 규정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군공항이 왜 이제 민간공항하고 같이 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개가
영종도 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모항공항이 제일 출항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이 중국이나 이런 데 앞으로 허브 항으로도 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방 욕심지입니다. 우리 서부권에 지금 이제 모안이 돼도 되지만은 그 이전에 그랬으면은 광주시장님하고 전남도지사님하고 이 해결책을 진작에 했어야 돼요. 지금 오는 것이 거의 1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 갈등만 초래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서삼석 의원이 3선이 되시면은 앞에 선두에 서서 이런 것을 잘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의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선 방식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인구 청년 이민국을 설치해서 외국인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남 서남부 지역의 농어촌을 비롯해서 여러 산업단지에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자 문제를 비롯해서 더욱 유연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두 후보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황두남 후보부터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될 텐데요.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첫째는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장기 체류 비자 발급 확대 및 요건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취업 비자 발급 기간 연장 이런 것을 다양하니 기회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족 비자 발급 확대 및 가족 동반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두남 후보의 답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산단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삼석 후보께서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텐데요. 답변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그 문제가 된 것은 예측 가능했었던 일인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저는 면할 수 없다. 정치권도 외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인력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외국 인력이 공급되는 그런 현상인데, 가장 큰 틀에서는 정부가 외국 인력을 대하는 그런 정부 인식이 좀 이렇게 좀 유연해져야 된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고용주, 기업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 의식이 나는 좀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한국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의 그 실정에 맞는 그런 그 대응책, 그런 그 의식, 이런 것이 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뭐 농촌 인력, 또 산단 인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서비스업에서도 다수 외국 인력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민청을 뭐 이렇게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그 모든 문제들을 토탈해서 이민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지금 서원을 좀 해서 지금 그 해당 상임위에 좀 계류시켜 놓은 상태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고 있는 여러 그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 가장 열악한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그 숙소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자의 그 눈높이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노력할 것이 있으면 앞장서 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산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대책과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는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앞서 같은 방법으로 서로에게 보충 질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릴 텐데요. 정책과 정견을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서삼석 후보께서 황두남 후보께 30초 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문제에 대한 그런 견해는 황 후보님이나 저나 뭐 속해 있는 정당 간에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금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한 그런 연장선상이기도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그 공약으로 내신 애국 인력 공급 다양화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활성화보다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등이 좀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황도남 후보자께서 1분 30초 시간 내에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 의원님은 이번 이제 애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적인 그 기회 제공을 또 해드려야 되고 문화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강화 그리고 문화 소통에 가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다문화 행사 개최 축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민과 외국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해야 그래 소통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황두남 후보께서 서삼석 후보께 보충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정착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로 제한됩니다. 네. 우리 서 후보님께서 아까쯤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하고 큰 틀에 봐서는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런 것 가지고는 큰 견해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 의원님이 특히 이제 농산문과의 전문인이고 그래서 같이 일 하나로 무엇을 도를 든 것보다는 네, 질문 시간 30초가 다 지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삼석 후보께서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 후보께서 저에게 뭐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끝까지 듣지는 않아서 단정하기는 좀 애람되긴 하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은 지금 농산어촌에 처해 있는 현실도 어려운데 주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공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모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인력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초월해서 어쩌면 또 뭐 지역과 계층까지 뛰어넘어서 이렇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을 우리 황 후보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한다고 드렸던 말씀이니까 제가 등원할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황 후보님이 뭐 등원하실지는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누가 등원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후보님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당과 함께 노력을 하겠고 또 필요하다면은 정부도 설득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고통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의 1대1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가 차례대로 8분 동안 주어지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상대 후보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을 하고 또 상대 후보에게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주어진 후보자께서는 질문의 주도권을 갖는다 생각을 하시고 8분 동안 자유롭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5초 이상 1분을 지나갈 경우에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 토론 먼저 서삼석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 토론 주어지는 시간은 총 8분이고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산업 구조로 보면은 그 농수산업이 상당히 이렇게 열악합니다. 한 후보께서도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산품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거기에 맞춰서 생산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그런 것이 이렇게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최저 생산비를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정부 여당을 설득하는 그런 그 단계를 넘지 못해서 아직도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후보께서는 이런 그 농수축산물의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그 법제화가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렇게 멈춰선 상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삼석 의원님 농해수 또 간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법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집권당에서 이제 안 들어준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서삼석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우리 집권당으로서 농업에 관한 앞장서서 제가 이 법이나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토료 수급 예치, 그리고 수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다. 제가 아까쯤에 농어민을 위한 생산비 보장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의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신안 같은 경우는 그 농산물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공사품 같이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한 품목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산지 가공 공장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창고도 필요하다. 그래야 수급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하지 않는 당시 정부를 이렇게 비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22년 4월 4일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한 그 양곡관리법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현장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심적 압박과 고통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 좀 의심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윤석열 정부 쌀 정책에 대해서 혹시 무슨 갖고 계신 견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그 학교를 원해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런데 FTA 협상, 6월 협상 때문에 우리 농업인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못 살 때는 FTA 협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 국가가 되니까 환경세도 내고 그래서 옛날에는 농기계 이런 것부터가 국가 보조가 한 50%가 됐습니다. 지금은 융자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협정이 FTA 협상, 6월 협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OECD 국가에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됩니다.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지만 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작목보다는 유사시 때도 우리 식량 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기계 반값 이런 게 트랙터 한 달을 살라 해도 보통 5천만 원에서 3억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사가지고 몇 마지기 농사를 못 집니다. 그리고 수익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삼석 후보님께서 양곡관리법 이걸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우리 후보님의 진정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친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군사정권 이후에 최다 거부권 행사한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1시간 동안 제가 독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호남에 한 2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 털털한 순수한 버스 기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제가 1시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호남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있구나. 그런데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거시가구나. 저는 어느 당을 다 떠나서 또 입법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왜 이 쌀은 우리가 양곡관리법 통과를 해야 되나. 이것은 제가 가슴 깊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제가 주어진다면은 우리 대통령님하고 내가 소통을 해가지고도 우리 서남권이 특히 동북권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표만 받으면 언젠가 달려가서 같이 손잡고 이런 법을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여당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꼭 통과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황 후보님 말씀 들으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황 후보님 소속 정당에서 우리 황 후보님 말씀처럼 제1야당 민주당이 제안했던 그런 각종 그 법안들 이제는 더 이상 정부를 통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종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무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대1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황두남 후보께서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답변과 질문은 유연하게 대처를 할 텐데 가급적이면 1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황두남 후보님 8분입니다.
예, 그 농업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 예, 예. 참, 왜 우리는 이걸 그동안 이렇게 소홀히 했었을까? 역대 많은 정부도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출생률이 저조한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 출생률이 왜 저조했느냐를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위한 그런 그 보육, 교육, 뭐 이런 시설을 미흡해서도 기인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정년기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의 그 뭐 의식이나 개념의 차이에서도 올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기승전 출생에다가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주장도 해왔고, 저희 영암무안 신안 지방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출생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발의했던 지역이기 소멸 대응에 관한 그런 법들을 등원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은 그동안 노정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런 인구 소멸에 대한 이기 의식도 극복하고 지속적인 그런 출생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서남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목포지만은, 목포는 5개 중견 기업이 있었습니다. 보예, 남양어학, 호남제본 이런 데가 한 5천 개에서 1만 개 일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 서남권이 붕괴되는 이유는 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안영암 신안은 더군다나 앞으로 전자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인프라 구성은 철길, 배, 항 이렇게 3가지 인프라 기성 SOC 사업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아까쯤에 쌀 농사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데모하고 우리 호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야 돼요. 저는 참말로 가슴이 아팠어요. 2차 산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농사를 전부 다 지는데 필요한 것이 곡괭이, 삽 이런 것뿐 아니라 트랙터, 아까쯤에도 이야기했지만 콤바인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2차적으로 그런 공장 하나도 없는 데가 우리 서남권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문제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인구 소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남학이 삼양읍, 일로읍이 이렇게 모항군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학교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제주도는 일기가 나쁘면은 변기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질문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자동차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국제학교가 도청 소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그 대안으로 기업 유치가 답이다. 또 국제 학교 등을 도청 소재에 유치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명답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률을 높이려면은 개인 간의 소득을 보장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정해
이후에 보육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방금 황 후보께서 말씀하신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하는 그런 인프라 구성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그런 것이 좋은 정책이지 않냐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농업 복지에 대하여 후보님께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그 인식과 의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들의 인구 수가 자꾸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그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도 그 문제점이 아주 오롯이 드러났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농수축 산림인들이고, 또 특히 그 바다에서 이렇게 어업을 이렇게 주 소득원을 삼고 있는 어민들은 심지어 평등권마저도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박탈 내지는 그런 훼손, 그 심각성이 좀 이렇게 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보는 시각, 이것이 저는 이렇게 최고 통치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야를 떠나서 뭐 정치인들까지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분들이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제 생산비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그럼 모든 품목에 대해서 생산비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어깃장을 놓는데,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 농수축산 현장은 어디까지나 주산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절차,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 후보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농업 복지에 대해서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농사의 기본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참 다 이 물로 인해서 작물을 전부 다 재배하고 있는데, 이 가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영산강 4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단계 사업을 하면은 사업단은 마지막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 같은 경우도 우리 서삼석 의원님 또 신경 써줘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임자까지 물이 바다 밑으로 영산강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 노력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속속 영안까지 돌면서,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나이가 드셨어도 농사를 지는데 편안한 농사를 지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한번 네, 주도권 토론 주어진 8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나중에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공통의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제가 주어질 텐데요. 답변 시간은 2분이니까 공통질문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 바로 전남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90년부터 꾸준하게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었죠. 그러는 중 지난 20일 정부가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에 통합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지자체들의 속내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들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함께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황두남 후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 의과대학 추진은 한 15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순천이 의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올 때 목포에서는 진즉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서 의대를 이렇게
전남에 의대가 없으니까 하나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도지사님이 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동북권에는 표가 좀 더 많고 그러니까 이 국가 의료 이 기관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섬이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도에서 섬을 위해서 배로 그 의료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한다면은 반드시 목포대로 의대가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약한 도시로 와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서삼석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결정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 후보님하고 견해가 거의 비슷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목포권역으로 유치가 돼서 거점 병원까지 이렇게 설립이 되는 그런 그 정책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법안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내용에 인구 소멸 지역 정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과대학 및 거점 병원을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제가 규정을 해놨었는데 아쉽게도 다른 법안을 제출한 분들하고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가 됐고 또 정부가 전남에다가 이렇게 의대를 신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전남이 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등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장치화될 수 있도록 입법을 이렇게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목포권역으로 의대도 유치돼야 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거점병원도 신설돼야 된다. 요 부분도 동부와 서부를 굳이 이렇게 나누기는 좀 애람됩니다만은 편차의 극복 차원, 또 균형 발전 차원, 또 상대적인 고령화 차원에서 주도 면밀하게 세부적인 결정하는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부연해 드립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공통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열악한 지방 재정일 것입니다. 특히 전남 서남부 지역은 동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충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 자립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먼저 순서에 따라서 서삼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확충 방안은 의원들의 노력, 지자체의 노력,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틀에서 보면은 지방 교부세의 현행 19.24%를 24%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장치화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런 문제들은 반복되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대선의 위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부 부처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네트워크를 나름 이렇게 형성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암무한 신안을 넘어서 전남이 안고 있는, 호남이 안고 있는 우리 농수축 산림인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정책과 함께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에게 주어진다라면은 10분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부당한 것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 각오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 황두남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동북권은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보면 재정 자립도가 25%가 넘어갑니다. 그래 우리 서부권 이 세 지역은 10%도 안 돼요. 제가 봐보니까. 그런데 물론 이 재정 자립도를 이렇게 활성화하려면은 큰 기업이나 이런 것들 큰 산당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담배는 지방세고 조세는 술은 국가가 전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술을 마시고 전부 다 판매를 해주는데 국가가 전부 다 가요.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아까 전자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삼석 우리 후보님께서 교부금 확대 저보다 이제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기 때문에 야당은 그 예산 이 세우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당은 실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우리 이제 서삼석 의원님 예결위원장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건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표를 얻는다면은 저는 서삼석 의원님하고 손잡고 이런 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단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서남권의 대표 산단인 대불 산단의 경우 현재 100% 분양률로 이미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추가 입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 산단의 입지 추가 조성과 또 산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두남 후보입니다. 저는 그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판 이제 이런 것을 산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5천 명에서 1만 명 일자리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연구기관도 올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목포가 항이 있고 철길이 있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60%하고 내수용 40%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 서남권에 큰 발전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고 산단 조성 아까 좀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영암은 440만 평이라는 산단이 전부 다 이렇게 확 차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무한 요청이 굉장히 연약합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하면은 친환경적인 그런 산단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서삼석 후보께서 역시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산단 활성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강주 전남 지역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아쉽게도 이것도 처음에 여기 빠졌어요. 좀 뼈아픈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불공단이 100%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19년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되고 2022년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그 노력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반이 돼가지고 100% 이렇게 분양이 됐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제 제가 그 경영자협회 대표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는 그 조선 산업을 놓고 보면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들었고 또 노후화돼 있다 이런 그 재생 사업에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들이 이렇게 정부로 하여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가 준다라면은 저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 간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후보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단기간 고용이 가능해서 지자체별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불법 브로커 문제 등 제도적인 정비는 물론이고 또 높은 인건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마련 같은 지역 농어가들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두 후보께서는 농어촌 실정에 맞는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정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서삼석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식 문제, 사용자 인식 문제를 제가 이렇게 거론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 애국 인력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온 시간들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필요한 현장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 체류 기간을 그 연장케 하는 그런 융통성, 그것도 무단 이탈에 따른 그런 치안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이 선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정말 어려운 농어촌 산업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신다면 설사 그분들이 범법자였을지라도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유도하는 또 농어촌에서는 농번기철은 좀 이렇게 피해서 그런 그 정책들을 좀 이렇게 집행을 하거나 교육하거나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부 당국에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 쪽에서도 법을 발의해 놨기 때문에 이민법 개정이랄지 이민청 설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황둔환 후보께서 이에 대한 답변 1분 30초 역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을 돼야 현재 완화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없어야만이 임금이나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현재 이제 비자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이렇게 임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간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담기 때문에 이런 수급자도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런 방향입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선상상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이건 법과 제도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그 숙소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건 지방자치제가 서로 이제 정부도 하지만은 지방자치제가 다른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말을 문화적인 어떤 우리 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은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연장 문제는 3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합니다만은 계절 근로자 이렇게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어진 1시간의 토론회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토론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후보별로 유권자 여러분께 끝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토론회 내에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황두남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1분 안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대 후보님을 경쟁보다는 서로 상생하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현안 문제인 지방 자립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항상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신 영암무한 신앙군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호 2번 황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삼석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역시 1분 안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서삼석은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름 농소축 산림 분야에서만큼은 갈목할 만한 그런 성과도 냈고 또 상대적으로 뛰어난 그런 그 인식도 갖고 있다라는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 검증된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소멸위기처에 있는 그 농어촌을 구하는데 각종 관련된 법을 보완할 것이고 또 현재 추진 중의 그 계속 사업은 물론 예결위 원장을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놨던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영암무안시는 국민 여러분, 4월 10일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입니다. 또 오는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서삼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후보자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 그 능력과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만큼 우리의 미래 언제든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없는지 좀 더 냉철하게 심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한 이 두 분의 후보자들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그런 소신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깊고 무겁게 새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본 토론에 이어서 기호 9번 무소속 백재욱 후보, 기호 7번 진보당 윤부식 후보, 기호 8번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후보의 방송 연설이 차례로 이어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그리고 KBS 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